아이고, 사람 살려. 이게 대체 사람 방귀냐? 대포소리냐? 나 좀 내려다오. 나 죽네. 감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사들사들 떨며 울부짖는 저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집을 박살내버린 이 엄청난 소리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그 유명한 방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막히고 배꼽 잡는 그 유명한 방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산에서 담배 피우고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그 시절, 경상도 어느 깊고도 수려한 골짜기에 풍년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풍년인데 이 마을에는 풍년보다 더 소문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동네 최고의 자산가이자 최고의 구두쇠인 김부자 영감이었습니다. 이 김부자 영감이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요. 영감의 집 담장에는 기와 대신 날카로운 가시를 심어두어 참새 한 마리 앉지 못하게 했고요. 집안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도 밥그릇에 밥알이 몇 개인지 일일이 세어가며 먹으라고 호통을 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지요. 영감이 장터에 갔다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콩알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영감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이 귀한 걸 누가 여기다 흘리고 갔담? 하며 그걸 줍겠다고 허리를 굽히다가 그만 입고 있던 낡은 바지가랑이가 찌익하고 크게 찢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 영감님이 어쨌는지 아셔요? 찢어진 바지를 꿰매는 그 무명실 한 가닥 값이 아까워서. 엄동설한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영감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실 한 가닥이 다 돈인데 누굴 바보로 하나? 이 정도 바람은 정신수양이라 생각하면 그만이야. 하며 속살을 다 내놓은 채 한 달을 버텼다지 뭡니까. 참으로 지독하고도 고약한 영감님이었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말라 물 한 바가지 달라고 대문을 두드리면요. 김부자 영감은 빗장을 걸어 잠그며 소리쳤습니다. 물도 하늘이 주신 내 재산인데 어찌 거저준단 말이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대문 앞만 지나가도 재수가 옴붙는다며 침을 퇴뱉고 지나가곤 했답니다. 그런 인색한 김부자 영감에게도 남모를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나뿐인 아들 덕칠이가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 성격이 저리도 괴팍하고 인색하니 어느 집에서 귀한 딸을 저 지옥 같은 집구석에 주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중매쟁이들도 김부자 집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마음씨 참 곱고 살림 야무지기로 소문난 봉순이라는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봉순이가 처음 가마를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던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저 며느리 엉덩이 좀 보게나. 맷돌만한 게 아들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낳겠어. 내 말이 그 말일세. 김부자 영감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저런 복덩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봉순이는 시집 온 첫날부터 아주 야무지게 살림을 해나갔습니다.
김부자가 아까워서 벌벌 떨던 곡식 창고도 며느리 손만 거치면 마법처럼 풍성해졌고요.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났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가 없구나. 어쩜 이리 손맛도 좋고 마음씨도 고울꼬.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평화롭던 이 집안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집 온 지 딱 석 달 열흘이 지난 뒤부터였습니다. 그토록 화사하고 백옥 같던 봉순이의 안색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살짝 노르스름해지더니 한 달이 더 지나니 잘 익은 귤 껍질처럼 누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색이 거무죽죽해지더니 급기야는 보라색으로 시퍼렇게 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순이는 밤마다 남편 몰래 마당 구석에 나가 소리 안 나게 방귀를 조금씩 빼보려고 애를 썼죠. 피식, 피식. 하지만 뱃속에 가득 찬 방귀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귀를 참으면 참을수록 배는 만삭의 임산부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뱃속에서는 꾸르륵 꾸르륵 하고 거대한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시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죠. 아니 봉순아, 내 대체 어디가 그리 아픈 거냐? 혹시 이 시어미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병이 난 게야? 봉순이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남편 덕칠이는 밤잠을 설치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 대체 이유가 뭐요? 내가 모르는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거요? 말을 해야 약이라도 쓸 것 아니오? 덕칠이가 매일 밤낮으로 부인을 붙들고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니 봉순이가 드디어 참다 못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입을 뗍니다. 서방님, 사실은 제가 방귀를 참느라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네? 방귀라고요? 덕칠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귀? 아니, 방귀는 사람이면 누구나 끼는 것인데 그걸 왜 참느라 얼굴이 보라색이 된단 말이오? 봉순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자가 시댁에서 방귀를 함부로 끼면 복이 달아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귀는 남들과 달라서 한 번 끼면 집 한 채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 뱃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덕칠이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연을 들은 김부자 영감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허허허, 내 며느리가 참으로 지극정성이구나. 얘야 걱정 마라. 이 시아비가 허락할 테니 당장 오늘부터 시원하게 갈겨보거라. 방귀 때문에 병이 나면 쓰나. 봉순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식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저기 안채의 가장 굵은 기둥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십시오. 어머님은 부엌으로 가셔서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머리에 뒤집어 쓰시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리고 서방님은 마당 한복판에 있는 저 배나무를 팔다리로 꼭 껴안으셔야 합니다. 김부자 영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허, 별꼴을 다 보겠구나. 방귀 한 방에 집이 무너지기라도 한단 말이냐. 오냐, 오냐.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드디어 봉순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엉덩이를 하늘로 쭉 뺐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꽉 주자 꾸르륵 꾸르륵 땅속에서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정막만이 흘렀죠. 아버님, 나갑니다. 콱콱콱콱 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며느리의 엉덩이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바람줄기는 마치 거센 태풍처럼 집안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안채 지붕 위에 있던 기와들이 옥수수 팝콘처럼 튀어올라 하늘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항아리들은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지르고 산산조각이 났죠. 고추장과 된장이 사방으로 튀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쓴 시어머니는 거센 바람에 휘말려 마당 저 끝 담벼락까지 대굴대굴 굴러갔고 배나무를 꼭 껴안고 있던 덕칠이는 나무에 매달린 채 깃발처럼 공중에서 펄럭였습니다. 무엇보다 처참한 것은 기둥을 잡고 있던 김부자 영감이었습니다. 기둥은 간신히 버텼지만 방귀바람의 위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영감의 몸뚱이가 종이장처럼 하늘로 붕 떠올랐습니다. 영감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지붕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게 대체 사람 방귀냐? 대포 소리냐? 나 좀 내려다오. 영감은 뒷동산 감나무 꼭대기에 턱하니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집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부자 영감은 나무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저 요물 같은 년. 내 집을 순식간에 박살을 내다니. 당장 내 집에서 내쫓아라.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결국 봉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보찜을 쌌습니다. 마음씨 착한 덕칠이는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산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가던 중 청나라 상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상인 두목이 절망하며 외쳤죠. 아이고, 저 꼭대기에 달린 황금배를 따야 우리 황제 폐하의 병을 고칠 텐데. 나무가 너무 높고 미끄러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구나. 덕칠이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의 그 귀한 장기를 여기서 다시 발휘해 봅시다. 저 사람들도 돕고 우리도 앞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소? 봉순이는 배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정교하게 조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정교하게 힘을 조절했죠. 뿅! 오! 날카로운 방귀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무 꼭대기의 배들이 상처 하나 없이 우수수 떨어져 비단 보따리 위로 사뿐히 안착했습니다. 상인들은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오! 조선의 방귀도사님이시여. 당신은 정녕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십니다. 상인들은 약속대로 황금과 비단을 술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술에 가득 보물을 싣고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김부자 영감은 버선발로 달려나왔지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그 방귀는 집을 부수는 방귀가 아니라 하늘에서 금벼락을 내리는 천상의 소리였구나. 당장 들어오너라. 내가 내 전용 방귀 정자를 따로 지어주마.
그날 이후 봉순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김부자 영감은 마을 뒷동산에 튼튼한 방귀 누각을 지어주었죠. 봉순이가 속이 답답할 때마다 그 누각에 올라가 시원하게 방귀를 뀌면 마을의 해충이 사라지고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각을 백봉루라 부르며 며느리의 방귀가 들릴 때마다 풍년이 들 거라며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들이 흉이라 생각하는 재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복이 되기도 한답니다. 재밌는 방귀 사연들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남겨주셔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운 야담은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기막힌 조선 야담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셔요.